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엄마 친구 아들 요즘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4화를 봤는데 그 4회에서 배성류의 그러니까 배성류가 여자 주인공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그레이프라는 어,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서 그 전 직장 동료를 한국에서 만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트라우마,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런 트라우마를 떠올리면서 힘들어 하다가 그 크리스라는 그 크리스가 말하는 거라든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작가가 이민생활을 했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민생활을 했던지 아니면 정말 해외에서 이렇게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해봤다든지 저런 크리스 같은 사람을 만나봤겠구나. 그리고 배성류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크리스한테 펀치를 날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배성류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배성류는 왜 미국에서는 그런 행동을 못하고 조용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민자 1세대는, 저도 이민자 1세대거든요. 저희 아들이 1.5세대가 되겠죠. 이민자 1세대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직면을 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저는 정말 제가 20년 전에 캐나다를 왔을 때도 그때 처음에 와서 들었던 얘기도 웃으면서 욕하는 법을 배워라 였었는데요. 그 엄마 친구 아들 드라마를 보면서 그 크리스가 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또 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도 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우나에서, 저희 아파트 사우나에서, 저희 아파트 사우나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이, 사우나 규칙이 바깥에도 적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에 새로 이제 막 이렇게, 월세로 이사 들어오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라타의 규칙들을 제대로 다 읽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스페이스들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규칙을 많이 어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끝까지 모르고 계속 그 규칙을 어길 거니까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사우나에 있는데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체육복을 아래 위로 입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기는 수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게 규칙이다. 그리고 나도 수영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고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께서 물론 동양인 아니셨고요. 자기에게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 왜 사우나를 들어오는데, 건식 사우나인데 사우나를 들어오는데 왜 체육복을 입고 들어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룰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 규칙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너는 그냥 규칙을 따르면 된다. 규칙은 따르라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못 따르겠다는 겁니다. 못 따르겠고, 아무튼 거기서 굉장히 말다툼이 오가게 됐죠. 말다툼이 오가게 돼서 결국은 제가 그 허래스먼트 리포트를 스트라타 쪽에다가 이게 적어서 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도, 그걸 적고 나서도 그 친구랑은 아무튼 끝까지 서로가 웃으면서 악유를 했습니다. 예. 캐나다에서는 교통사고 나셔도 마찬가지고요. 화를 내시거나 뭐 욕할 일이 있어도 막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로 욕하시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설트로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면 조금 많이 불편해지십니다. 그러니까 불리해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20년 전에도 제가 처음 이민을 왔을 때도 들었던 얘기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한국말로 욕을 하되 웃으면서 욕을 해라. 그러면 웃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네가 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겠 거고, 그리고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욕인지 모르겠지만 네 속은 편하겠지, 네 속은 좀 풀리겠지. 그러니까 욕할 일이 있으면 웃으면서 욕을 해야 된다. 절대로 영어로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화가 나는 거를, 너의 감정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가 어떻게 보면 문화의 다른 점이기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우나에서 그 젊은 남자랑 싸우면서도 정말 제가 그 허레스먼트 리포트를 쓰고 나서도 그 친구한테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라고 인사를 했었어요. 예. 제 성격상 그게 참 힘들었었거든요. 사람이 이중적인 것 같잖아요. 화가 났는데 왜 웃어요? 화가 났는데 어떻게 그 화를 표를 안 하고. 근데 북미 쪽은 그렇습니다. 화가 나도요, 그 화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승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냉정하게 가라앉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승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 친구 아들을 보면서도 배성유가 많이 지쳤겠다. 10년을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렇게 크리스 같은 직장 동료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으면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배성유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한국식으로 일을 해서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식으로 정말 이 끈끈한 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다 해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뒤통수 맞으니까 더 힘들고 했는데, 크리스는 정말 그냥 북미 쪽 사람이었습니다. 북미 쪽 사람이고, 뭐 말은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냐 해도 사실 1세대, 1.5세대 많이 다르고요. 1세대, 2세대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도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미라든지 이렇게 이민사회에서는 1세대, 2세대가 세대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차이까지 있어요. 1세대는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있고 2세대는 북미 문화를 많이 알아버리니까 문화 차이까지도 한 가정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들은 회사 생활할 때도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고 일하다가 이게 뭐지 싶은 일을 많이 겪고 참 힘든데, 제가 볼 때는 배종유가 미국에서 그렇게 눌리고 있다가 거기가 한국이었잖아요. 한국에서 크리스를 만나면서 한국에서는 정말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뭔 일이 생겨도 한국이잖아요. 네. 이게 외국에서 산다라는 거는 내가 이 나라 법을 알고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조심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살게 되죠. 더 많이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문화가 자기들한테는 익숙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의식 중에도 이게 어떤 문화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가 여기 와서는 이게 안 익숙한 거예요. 이 예가 또 뭐가 있었냐면 조지아 버블티 부녀 사건이죠. 예. 정말 한동안 인터넷에서, 특히 이민자 사회 인터넷에서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조지아 버블티 그 한인 부녀 사건을 봐도 그 60대 할아버지가 너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너무 쓰다고, 먹어보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는 한국에서 하셨던 거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저희 아빠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거 먹어보라고, 이게 얼마나 맛이 이상한 건지. 우리 식당에서 주도 그러셨잖아요. 먹어보라고. 옛날에 그 세대 분들은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헐, 미국에서 저러신다고? 지금 저분 제정신인가? 거기다가 그분이 직접 또 경찰을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지아 버블티 한인 부녀 사건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은 비디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민 1세대가 더 힘든 이유는 이곳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곳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국 문화적인 거는 잊어버리고 이곳 문화를 자꾸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많이 움츠려들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눌러야 되거든요.
나는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피곤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분 역이민을 합니다라고 이제 올려놓은 영상에서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갔는데 너무 편안해서 내가 미국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한국 가서 편안해지면서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어떤 건지 이해는 갔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민 1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드라마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는 자녀들 때문이죠. 저도 저의 아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민한 거를 전혀 후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따랐다라는 거. 그런 희생을 각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민을 권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요즘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 참 살기에는 좋은 곳이 돼서 물론 사람들의 인식이 또 아직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단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편하죠. 드라마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배석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석류가 그렇게 한국에서 크리스한테 그렇게 주먹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석류는 미국이었으면 아마 다시 그만두고 나서 다시 크리스를 만난 곳이 미국이었으면 석류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주먹을 못 날렸을 겁니다. 참 저는 이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저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참 몰랐을 것들을 많이 알게 해준 게 저의 이민이에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더 크게 만들어준 게 이민이라는 거라서 정말 이게 정말 옛 성현에 나오는 고생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가 이민 생활 또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저의 이 여러 고민들이 저에겐 다 축복이어서요. 예. 여러분의 고난도 축복이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